네, 안녕하세요. 스마트워크 전문 강사 손영복입니다. 오늘은 계약 달성률을 높이는 스마트워크 활용 전략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저는 8년 동안 제조업의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2015년 4월에 프리랜서 생활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고객을 관리해야 됐고, 그리고 발생되는 많은 자료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높여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스마트 워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전속 설계사나 GA 설계사 여러분들도 어디 조직에 소속되어 계시잖아요. 조직에 소속되어 계시지만 결국은 내가 자기 스스로 성과를 내지 않으면 이 업계에서 생존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스마트워크를 좀 더 이해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툴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부터 더 성과를 내고, 지금부터 더 계약 달성률을 높이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육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총 이렇게 4가지의 주제로 교육이 진행이 되려고 하고요. 1부에서는 이렇게 스마트 워크란 무엇인지, 그리고 FP 설계사 분들이 스마트 워크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고객을 좀 더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7단계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요, 스마트한 툴들을 직접 활용을 해서 고객을 정보하는 방법이나 또는 일에서 발생되는 그런 업무들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실무적인 앱 활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 FP가 되기 위해서는요, 스마트워크는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들 필수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사를 한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한번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대한민국의 보험 산업 쪽에 좀 보시면은 4가지의 결과가 정리되어 있죠. 먼저 대한민국 보험업 규모는 뭐 세계 8위고 뭐 정착률 나오고 리크루팅 문화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 2번째 이 신뢰도에 좀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요. 보험 설계사가 32개 직업군 중에 신뢰도가 31위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직 보험 설계사에 대한 인식이 좀 부정적이고요. 그리고 고객들에게도 실제로 신뢰를 많이 주지 못했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에 전속 설계사의 소득에 대해서도 좀 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평균 월 소득, 그래서 50만 원이 18%, 그리고 손해보험 쪽은 뭐 한 20% 정도,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은 한 17%로 대략 비슷한 양상을 지금 띄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월평균 소득 분포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이렇게 200만 원, 월평균 소득 200만 원을 봤을 때 50%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손보든지 생보든지 간에 20만 명 중에 50% 넘게 10만 명 넘는 분들이 월 소득 200만 원도 좀 벌기가 어렵다. 이런 게 이제 실정으로 이제 지표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자료들을 조사하고 공부하면서 좀 가장 좀 충격을 받았던 조사 자료인데요. 그 옆에 정착률이라는 게 있어요. 해가 갈수록 여기 자료에 보면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나와 있는데, 해가 갈수록 보험 설계사들의 13개월 차 정착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금감원에 따르면은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생명보험사의 13개월 차 정착률은요 38%로 집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보사의 같은 경우에는 53%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험 영역에 세계에 뛰어든 사람 10명 가운데 5명에서 6명은 1년 안에 그만두게 된다. 이런 이제 의미를 뜻하게 되고요. 사실 이 지표들만 보게 되면은 보험 설계사 일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뭐 비전이 너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프로 FP가 되기 위해서는요, 남보다 다른 1%의
업무 처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스마트 워크고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스마트 워크 툴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이 나타나 있는 이 지표들은요, 내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지표들이 지금 전속 설계사들만 나와 있는데 GA 설계사 분들도 아마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마트 워크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스마트 워크는 수학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창 시절에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다 보면은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어떠한 공식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쉽게 풀리는 기억이 나실 건데요. 스마트 워크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프로세스의 업무도요, 스마트 워크의 툴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쉽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부에서는 정보를 수집하는 구글 알림이, 기사를 스크랩하는 포켓, 그리고 종이 서류를 쉽게 디지털화하는 캠스캐너, 그리고 모든 자료의 종합 관리와 그 다음에 종착지인 에버노트에 대해서 2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스마트 워크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스마트 워크에 사용되는 앱들은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이 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기반은요,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 앱이나 프로그램들이 그 회사의 데이터 센터에다가 우리의 자료들을 이렇게 저장하고 보관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하고요, 1년 365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의미는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그 자료를 꺼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기기가 바뀌거나 노트북이 바뀌어도 내가 로그인만 하면요, 내가 그동안 보관해놨던 자료들을 그대로 똑같이 가서 접근해서 볼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과거에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을 알기 전에 과거에 여러분들은 자료들을 어떻게 백업하고 어떻게 좀 보관을 하고 계셨죠? 아마 대부분이 USB나 외장하드를 사용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장치들의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은 USB나 외장하드를 이제 갖고 있으면은 이게 내가 언제 잊어버릴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는 항상 위험성과 불안함을 갖고 이걸 사용을 해왔는데, 클라우드 시스템은요, 이런 단점들이 모두 개선된 하나의 시스템, 우리의 삶의 이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설계사분들이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5가지를 지금 마련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종이 서류를요, 쉽고 빠르게 디지털화해서요,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고객 상담을 가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나의 업무를 통해서 발생되는 그런 서류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서류들이 생기면은 회사에 돌아가서 복합기에다가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폴더에 가서 그걸 다시 다운받아서 그리고 다른 보관소에 이렇게 저장하라고 옮겨놓죠. 이 일련의 과정들을요, 굉장히 단순화하고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은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실 수 있어요. 이 기계만 있으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뭐 상담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외부에 나가서 이제 사람을 만나러 자주 외부 출장을 나가실 텐데, 고객에게 연락이 와서 어떠한 자료나 문제 상황을 얘기해서 빨리 해결하길 바래요. 근데 그러면 저는 제가 지금 밖에 외부에 나와 있어서 회사에 들어가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것보다 네, 제가 10분 내로 그거를 확인하고 연락을 드릴게요 하는 거하고, 고객한테 주는 신뢰는요, 이게 완전히 천지 차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보험에 이제 여러 개 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저를 담당하는 이제 보험 설계사가 있는데, 전에는 제가 이런 것들을 막 요청을 하면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요, 약속한 시간도 못 지키는 설계사분들이 계셨어요. 그럼 저는 이 설계사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서 그 보험 상품에 대한 신뢰도까지 같이 낮아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설계사는 대응이 굉장히 빨라요. 연락도 좀 잘 받아주고 약속도 잘 지키고, 그래서 굉장히 이 설계사 그리고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한 스마트 워크 시스템을 갖추기를 소망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정보의 수집과 정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적화된 툴이
에버노트고요. 그러니까 2부에서 이 에버노트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클라우드 시스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스마트폰하고 1년 365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언제든지 쉽게 보관할 수 있고요. 꺼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상대방한테 카톡이든 뭐든지 간에 쉽고 빠르게 공유를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모든 이런 시스템들이, 이 스마트한 일들이 몸에 체득이 돼서 이게 실행이 되면요, 고객한테 신뢰와 안정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설계사분들은 사람을 만나고 상담을 해야 되는 업무가 거의 메인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제외한 다른 업무에서는 에너지를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그런 업무들을 에너지를 아껴서 단순하게 처리를 하시고요. 그 아낀 에너지 가지고 이제 고객과 사람을 만나는 데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화면에 보시면은요, 이 8가지의 대표적인 스마트 워크 툴을 모아왔어요. 뭐 10년이 넘게 검증이 된 툴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생겨난 떠오르는 그런 신생 툴도 있는데요. 제가 이 8개를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8개 중에 몇 개를 사용해 보셨어요? 또는 몇 개를 알고 계시죠? 혹시 이 8개 중에서 반도 모르시면은 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어플들을 쓰고 성과를 내고 있는 설계자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신의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을 조금 덜 하셨다, 이렇게 좀 반성을 하는 그런 이제 좀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제가 하나하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구글 드라이브는요, 굉장히 오래된 클라우드 서비스죠. 많은 분들이 이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구글 계정만 있으시면은 기본적으로 15기가의 무료 저장 공간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꼭 가입만 하시면은 이거는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버노트예요. 에버노트도 10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이 사용을 하는 굉장히 최적화된 스마트한 기록 관리 도구예요. 예, 이거를 제가 2부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 편에 이 트렐로와 노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트렐로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협업 툴이에요. 소규모 협업 툴이기 때문에 어떤 작은 단위의 팀들이 같은 어떤 업무를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할 때 굉장히 최적화된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노션은, 이 노션은 에버노트의 대항마로 출시가 됐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사용이나 아니면 활용 방법 두 개가 거의 비슷한데, 대신 단점이 한 가지 있어요. 이 트렐로와 노션의 단점은 영문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영어를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트렐로나 노션을 사용을 할 때 굉장히 처음에 진입장벽이 높았어요. 예, 그래서 이 단점이 하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빅캔버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빅캔버스도 트렐로하고 좀 비슷해요. 트렐로하고 비슷한 소규모 협업 툴인데, 대신 디지털 화이트보드판에 포스트잇 형식으로 이미지, 문서, 영상, 테스트, 파일, 이런 것들이 붙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좀 더 시각화된 협업 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이 G 스윗은요, 구글 드라이브하고 같은 회사예요. 예, 구글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거는 좀 더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는 계정만 가입하면 내가 개인으로 다 사용할 수 있지만, G 스윗은 좀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다른 팀원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정을 내 계정으로 초대를 해서요,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서로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같이 작업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마스터가, 관리자가 팀원별로 그 접근 권한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얘는 이 폴더에 와서 보기만 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은 이 폴더에 접근해서 파일에 수정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접근에 대한 권한도 줄 수가 있는 좀 체계화된 비즈니스 협업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슬랙과 잔디는요, 협업 메신저예요. 예, 협업 메신저.
예, 협업 메신저니까 나중에 이 8가지 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셔가지고요. 지금 나에게 맞는, 우리 팀에 맞는 스마트한 앱이 뭔지, 툴이 뭔지를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1부의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릴 거는 고객 관계 비법이에요. 고객은요,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의 대상이에요. 보험 프로세스 순환 7단계라고 제가 이제 들었어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주위에 있는 보험 설계사들을 몇 분을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이제 많은 이제 정보들을 얻고 했는데, 보험 프로세스 순환 7단계하고 제가 오늘 알려드릴 고객 관계 7단계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 저는 관계를 맺는데 좀 더 초점화가 되어 있고요. 이거를 좀 더 스마트하게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만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먼저 당연히 명단 작성이겠죠. 단순 가망 리스트를 작성을 하시고요. 대신 2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거는요. 될까 안 될까를 먼저 생각을 하지 마세요. 네. 저 사람이 내 연락을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나하고 계약을 안 맺으면 어떡하지?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리스트를 작성을 하셔서요. 여기서는 양적 가치를 만드셔야 돼요. 네. 양적 가치. 예. 무조건 많은 게 좋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명단을 작성한 걸 가지고 접촉을 하셔야 되는데 안부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하셔서요. 그 사람의 위치 파악, 어느 회사고 집은 어디고 그 다음에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기본 정보들을 좀 습득을 하시고요. 그리고 미팅 약속까지 잡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만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되게 반응이 긍정적이에요. 또는 너무 거리가 멀거나 가깝거나 또는 빈도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을 하셔서 이 고객들의 우선순위를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2단계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그 전화통화를 통해서 습득한 정보들을 입력을 하셔야겠죠. 스마트폰에다가 정보들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질적 가치를 만드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만약에 뭐 통화를 하다가 뭐 가족 관계도 알 수가 있고요. 뭐 자녀가 있는지 내가 회사가 어디고 회사명 뭔지 이런 정보들을 폰에다가 자세하게 전부 다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접촉 단계에서 미팅이 잡혔잖아요. 그랬을 때 시간하고 공간을 설정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시간은요. 점심시간이고요. 그리고 딱 상대방한테 약속을 하세요. 고객님 제가 언제 방문을 할 건데 30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네, 이렇게 30분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 무조건 30분 안에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가져가셔야 되고 니즈 환기를 충분히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 네 번째 단계가 여러분들한테 핵심 사항의 단계가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상품을 팔기 위해서 이분들의 니즈를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만나고 난 뒤에 소통이에요. 많은 설계사들이 만났는데 그 뒤에 이제 팔로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이 소통이라고 하면요. 헤어지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10분 안에 팩트와 그리고 그 사람하고의 만난 그 느낀 점 이것들을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예, 10분이라는 시간이 중요해요. 30분을 미팅을 하고요. 헤어지고 10분 안에 여러분들은 오늘 고객님 저를 만나주셔서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얘기 너무 잘 들어주셨고 감사합니다. 뭐 오늘도 좋은 하루 지내세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메시지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감성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때부터. SNS나 카톡으로 연결이 됐죠. 그러면 그 미팅 후에 칭찬과 격려 또는 이제 온라인상으로 그런 감성적인 관리가 여러분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셔야 될 거. SNS 카톡에 요새 보면은 카톡 친구가 되면은 친구 리스트에 상단에 뭐가 뜨는지 혹시 아시죠? 네. 생일 리스트가 뜹니다. 네, 그 생일 리스트를 통해서 고객들의 그 이벤트, 중요한 이벤트를 여러분들이 또 기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기억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이 꼭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이벤트 때 그 고객을 챙겨줘야지만 고객은 감성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시기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속 이제 유지 소개를 하기 위해 구매를 하기 위해 이런 관계 가치를 계속 맺어 나가시면 되겠죠. 뭐 저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렇지만
요즘에는 특히나 설계사들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게 좀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사람이 좋은 상품을 저한테 소개를 해줘도요, 일단 이 사람하고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은 상품을 사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위 사람도 그렇고 대부분의 지인들이 굉장히 이 설계사들하고의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뢰를 얻는 스마트한 고객관리 단계 7단계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